네,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향 및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한 달여간 이어진 반등세의 쉬어가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발표된 4월 미국 PPI가 큰 폭으로 시장 예상을 하회했고, 또 달러원 환율은 이틀 연속 하락을 하면서 6개월 내 최저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이 12월 결설법인의 분기 보고서 제출 마감일이었는데요. 다수의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1분기 실적 시즌은 어닝 서프라이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종목별로는 삼양식품과 농심이 호실적 발표 및 수출 호조로 급등했고, BHI도 실적과 원전 사업 기대감에 힘입어서 급등했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 업종이 부진하면서 코스닥 지수는 1%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지표 부진에도 무역 긴장 완화에 3대 지수 상승세가 연장됐습니다. 주간으로 S&P 500은 5%대, 나스닥은 7%대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심리 예비치는 50.8로 전월 확정치에서 1.4포인트 하락하면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예상치도 하회했습니다. 또한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7.3%로 1981년 이후 최고치로 나타나면서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의 7월까지 금리 동결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미증시의 장 마감 후에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하향했습니다. 전망은 안정적을 제시했습니다. 지속적인 재정 적자와 이자 비용 증가를 등급 하향의 사유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단기 변동성 확대 및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 부채 이슈에 대해서 최근 시장이 계속적으로 인식을 해왔던 만큼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어 금일 금리와 환율 흐름을 주시하면서 대응에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매크로 자료입니다. 유진이 연구원입니다. 네, 매크로팀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를 중심으로 해서 4월에 미국 주요 경제지표 발표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 초에 상호관세나 그다음에 유예 그리고 대중 고율관세 같은 것들이 크게 변동성을 보이면서 기업이나 소비자 모두 심리가 좀 요동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책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면서 지표 또한 혼조세 보였고요. 미국 4월 생산은 부진한 가운데 설비 가동률도 좀 전월 대비 내려오면서 관세 전쟁의 본격화 영향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4월 중에 정책 변화가 워낙 극심했기 때문에 데이터 변동성이 좀 클 것으로 보여서 이슈가 좀 진정된 5월의 지표를 좀 확인하는 것이 앞으로의 흐름을 전망하는 데 좀 더 유의미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5월 초에 집계된 서베이 지표를 보시게 되면 미래 전망 지수가 4월에 급락했던 데에서 조금 회복해서 했지만 여전히 관세 발표 이전 수치랑은 좀 괴리가 큰 모습들입니다. 특히 이번 서베이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가 전월 대비해서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는 점은 좀 주목할 만하고요. 관세가 유예가 되기는 했지만 실효 관세율 사실상 17.8%까지 상승했다는 점, 여전히 또 관세 정책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불확실성으로 잔존해 있다는 점들이 기업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 수치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수취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했는데 또 지불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보면 기업들의 마진 압박 심화 가능성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건 앞으로 미국 소비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건데 미국 4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해서 0.1% 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좀 부진한 모습들이 여전히 이어졌고요. 품목별로는 자동차나 전자기기, 가전 같은 그리고 외식에서 소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을 우려해서 자동차나 이 전자기기 같은 부분들에서 소비자들 선제적으로 소비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선제적 소비가 소비가 골고루 좋다기보다는 이런 일부 품목에 한정되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큰 금액이 사용되는 자동차 소비들이 급등하면서 소비 여력이 제한되자 여타 소비들은 다시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월마트 실적 발표에서 5월부터 가격 인상이 예고가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5월 말부터는 일부 가격 인상하겠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까지는 뭐 반도체나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되고 있어서 이번에 가격 인상은 뭐 생필품 같은 저부가 가치 상품들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필품들이 CPI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아서 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필수 소비재가 가격이 인상되면 가계 소비 여력 제한에서 재량 소비의 추가적인 위축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비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제 5월부터는 대중 고율관세 유예된 것 때문에 뭐 위험자산 선호 심리 조금 나타나고 있었지만 관세 부과 이전의 경기 흐름이라기보다는 딱 한 유예 정도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전일 금요일 날 미국 신용등급 하향이 있었습니다. 관련 자료고요. 박준호 연구원입니다. 네,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을 AA로 하향했습니다. 2011년 S&P, 2013년도 피치의 강등에 이어서 비슷한 이유로 비슷한 시기에 등급을 강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시장 영향을 보면 과거 S&P가 하향했을 때, 피치가 하향했을 때를 보면 주가는 모두 하락을 했었지만 금리의 방향성이 정반대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노란색 선을 표기한 금리가 크게 하락했고요. 2023년도에는 금리가 하방위까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두 개와 어느 것이 더 가까울까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2023년도에 조금 더 가까운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2011년도의 경우에 이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용등급 하향 이전부터 주가 하락과 금리 하락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럽 재정 위기의 여파 그리고 미국 경제의 더블딥 우려가 지속된 상황에서 이러한 처음 있었던 미국 신용등급 이벤트가 안전자산 선호를 굉장히 크게 자극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피치가 하향을 했을 때는 사실은 주가의 영향도 2011년보다는 훨씬 더 적었고 금리도 신용등급 강등 당일날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는 한 1, 2주 이후에 금리가 급등을 했고 주가도 오히려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미국 경제가 소프트 랜딩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었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고 그것보다는 그 같은 신용등급 하향이 8월 1일 날 있었고 8월 2일 날 미국 국채 발행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때 재무부가 장기물 발행을 늘린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장기 금리가 급등을 하고 그 영향으로 주가가 급락을 했었던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상황도 물론 경제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관세 완화 기대 그리고 감세에 대한 기대가 성장률 전망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가 2011년도처럼 리스크 오프를 굉장히 크게 자극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감세안과 관련해서 정부의 재정 적자 증가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리스크를 자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2013년도의 순환맛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이유는 정부의 장기금리 안정 의지 때문입니다. 2023년과 달리 재무부는 장기물을 증액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오히려 유사시에는 단기물 국채 발행 비중을 더 높이는 전략으로 택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의 상승 리스크는 2023년보다는 조금 작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이고요. 먼저 ESG 브리프 자료입니다. 김주선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ESG 담당 김윤석입니다. 이번 주 글로벌 ESG 브리프에서는 안티 ESG 움직임 속에서도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한 고품질 탄소 크레딧 투자 확대와 함께 전환 투자 중심의 ESG 강화 동향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탄소 제거 프로젝트에 투자하면서 고품질 탄소 크레딧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향입니다. 통상 공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를 직접 제거하는 프로젝트에서 유래된 탄소 크레딧은 성과 검증이 가능하다라는 점 때문에 고품질 탄소 크레딧으로 평가받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1,800만 톤 규모의 탄소 제거 프로젝트에 이제 투자를 하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메탄이나 HFC를 제거하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면서 고품질 탄소 크레딧에 대한 수요와 함께 가격 상승이 견인이 되고 있는 동향입니다. 산림 투자 등 저품질의 탄소 크레딧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고품질 탄소 크레딧 시장이 이제 강세를 보이는 동향인데요.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3년 글로벌 탄소 가격 제도 시장이 1,04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직접 공기 포집 등 고품질 탄소 크레딧 시장이 이제 활성화되는 추세로 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ESG 펀드 시장에 대한 동향입니다. 2025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ESG 펀드 투자 시장은 좀 자금 유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 투자 중심의 ESG 투자 패러다임은 강화됐다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일단 뭐 ESG 펀드 중에서 뭐 야누스 앤더슨 서스테이너블 이쿼티 ETF나 ETF 같은 ESG 통합 전략을 중심으로 한 ESG 펀드들은 자금 유입도 높아진 한편 성과 자체도 상당히 좋았던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블랙록 같은 이제 주요 운용사들이 실질적인 전환을 이룬 기업에 투자를 확대를 하는 동향과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명시적인 ESG 라벨 없이도 강력한 ESG 관행을 유지하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이와 같은 전환 투자 접근법은 최근 ESG 전략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탄소 크레딧과 ESG 펀드 시장에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는 동향입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다음은 삼성생명의 1분기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강승권입니다.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도 11만 원으로 유지합니다. 저희가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시중금리 하락과 할인율 제도 강화와 같은 업계 공통적인 영향에 노출이 되었지만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실적, CSM 무브먼트, 그리고 킥스 비율을 유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향후 금리 및 대외 변수 변화에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킥스는 180%로 전분기 대비 4.9%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1분기 연결 기준 지배주 순이익은 6,353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2.7% 상회했습니다. 이익 및 CSM 성장, 킥스 측면에서 양호한 실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보험 손익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하였고 연결 효과를 반영한 투자 손익은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선업 자료입니다. 정동익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선기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지난주에 4박 일정으로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다녀왔는데요. 관련해서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소재하고 있는 그 한화 필리조선소는 2003년 이후에 총 32척의 선박을 인도해서 미국 연안운송용 선박 시장의 50%를 공급하고 있는 미국 최대 규모 민간 조선소입니다. 한화그룹이 올해 인수를 했는데요. 현재 그 연간 한 척에서 한 척 반 정도 수준인 건조량을 중장기적으로는 10척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입안해서 순차적으로 실행 중이었습니다. 중국 해군이 보유한 함정의 수가 2020년을 전후해서 미국을 추월하게 됐는데요. 중국은 2025년 기준으로 항공모함과 각종 수상전투함, 원자력 잠수함과 재래식 잠수함 등 400척 정도의 플랫폼을 보유해서 적어도 양적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으로 성장을 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중국 해군 건조 능력이 조선소의 수와 크기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원 시스템 등이 완성되어 있다고 분석하면서 중국의 선박 건조량을 연간 2,352만 GT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10만 GT 정도에 불과해서 미국과 중국의 선박 건조 능력에는 약 230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국 조선 산업이 침체기에 접어든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존스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연합무역법 때문인데요. 이 무역법의 핵심은 미국 내 항구간 물품 및 여객 운송에 투입되는 모든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미국산 자재를 사용해야 된다는 뭐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경쟁을 제한하면서 비효율적인 어떤 시장이 이제 장기간 지속되어 온 것들이 지금 현재 미국 조선업의 어떤 위기로 연결이 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과 이에 따른 조선 산업 및 해군력의 비약적 성장, 또 여기에 위기를 느끼고 있지만 과도한 보호주의로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미국의 조선 산업이라는 상황이 한국 조선 산업의 기회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그룹은 필리조선소 인수와 오스탈조선소 인수 시도 등으로 한 걸음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 이러한 노력의 결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강원랜드 자료입니다. 이선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레저 담당 이선아입니다. 강원랜드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2만 원을 유지합니다. 지난 5월 13일에 문체부로부터 회원 영업장 바카라 테이블 2대에 대해서 베팅 리미트가 기존 5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서 개정 후 50만 원에서 디퍼런스 리밋이 3천만 원까지 개정 승인을 받았고요. 5월 14일부터 상향된 베팅 리미트로 사업을 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테이블 2대에 대한 규제 완화이기 때문에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서 목표 주가에 대한 변동은 없고요. 전차 규제 완화가 되면서 영업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평이하게 매출액 전년 동기와 유사하고 영업이익도 유사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다만 세전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1% 감소했는데요. 금융자산 처분 및 평가이익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강원랜드의 실적이 평이한 수준인데 금융이익으로 인해서 배당이 특화되어 있다는 점이 강원랜드의 투자 포인트였지만 올해는 금융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려하시는 사항이 세전이익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 리스크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카지노 관련 규제 완화가 필수적인데요. 이에 따라서 24년 9월에 카지노 영업장 면적 확대를 하고 게임 기구 대수도 증가하고 외국인 베팅 한도 상향을 했는데 이어서 올해 5월 내국인 회원 영업장 일부 베팅 리미트 상향까지 규제 완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라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서 규제 완화가 단기간 내에 유의미하게 진행되긴 어렵지만 이러한 완화 움직임을 통해서 멀티플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HDC 현대산업개발 자료이고요. 장문중 연구원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리포트입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는 34,000원으로 상향합니다. 목표 주가는 자기자본 비용 감소 등에 따라 8% 상향된 것입니다. 불확실한 거시 환경 속에서 확실한 어닝 사이클에 진입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차별적 투자 매력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원가 지식산업센터가 종료되면서 불확실성이 축소되었습니다. 실적 개선 사이클로 진입한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은 약 2,900억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광주 화정사고와 관련한 서울시 행정처분이 나왔습니다. 8개월과 4개월을 영업정지를 받았고요. 통상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즉시 집행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가처분 인용 시 판결 시까지 수주 및 영업 활동에 영향은 없습니다. 행정처분 자체가 긍정적일 수는 없으나 3년여간 이어져온 불확실성이 일단락되고 온전히 회사의 어닝 사이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실적 개선 사이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주가는 자체 사업 매출 및 이익률 추이와 유사한 흐름을 보여왔는데요. 이 경로를 따라 주가가 앞으로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SK 오션플랜트 자료입니다. 정혜정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틸리티 담당 정혜정입니다. SK 오션플랜트 1분기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SK 오션플랜트 1분기 매출액은 2,500억 원, 영업이익은 11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출액의 경우 해상풍력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만 하이롱 프로젝트의 업스코핑 매출액이 일부 인식이 되고 그동안 지연되었던 팩미아우 프로젝트에서도 5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규모는 적어졌지만 다시 개선세에 돌입했다고 보고 있고요. 한편 특수선 부문의 매출은 1,7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개선이 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건조가 완료되었던 2번 함에 이어 3번 함 매출이 본격적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한 것이 주원인이었습니다. 외형 확대에 힘입어 영업이익도 증가했지만 다만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마진이 낮은 특수선 부문의 매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축소가 불가피했습니다. SK 오션플랜트 해상풍력 부문 수주 잔고는 이제 작년 말과 올해 1분기 말을 비교했을 때 1,000억 원 감소했지만
올해 중으로는 국내외에서 신규 수주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수주 잔고를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지난해 말에 수주가 예상되었으나 지연되었던 안마도 해상풍력을 비롯해서 완도와 태안 쪽에서 고정식 하부 구조물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 외에 반딧불이나 해오리 등의 부유식 하부 구조물 프로젝트도 올해 중으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예정되어 있는 프로젝트에 더해서 해외 공급 업체들의 참여 비중을 제한했던 LCR 규제가 완화되면서 라운드 3 이후 수주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해운산업 관련 자료고요. 강성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송 담당 강성진입니다. 지난주 말에 컨테이너 운임이 급등을 해서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운임 급등이 미국의 중국 관세 인상에 대한 유예 조치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발표된 SCFI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의 하부 지수인 미국 서한 운임이 전주 대비해서 32% 급등을 했고요. 미국 동안 운임도 22%나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 5월 12일 미국이 중국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를 145%에서 91간 30%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고요. 한 독일 해운사의 언급에 따르면 이로 인해서 중국 미국간 화물의 예약이 전주 대비 50%나 증가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운임 상승은 미국으로 화물을 보내는 중국산 화물들이 일시에 좀 몰리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그 직전의 상황을 보면은 4월 23일에는 그 독일의 하펠로이드,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해운사가 중국발 미국행 화물의 30%가 취소됐다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국산 화물에 대해서 그 미국이 관세를 급격하게 올렸을 때 화주들이 미국으로 화물 보내는 거를 좀 자제를 하고 좀 관세 부담이 적어졌을 때 다시 하자라는 식으로 좀 기다렸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관세 조치에 따라서 운임 급변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던 상황이고, 좀 더 길게 보더라도 운임은 계속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작년, 그러니까 2014년 초에 수혜주나 차단으로 급등한 다음에 운임이 또 급락을 했었고,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중국 관세 인상을 한다라는 조치가 나오면서부터 예비적으로 물량이 좀 많이 가면서 운임이 올랐다가 다시 그 위에 급락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 동부항만 파업 문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중국 관세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물량이 몰렸다가 풀렸다가를 반복하면서 급변동은 하지만 운임은 계속 하락 트렌드를 보이고 있고, 이것은 공급 증가가 굉장히 심하다. 그러니까 1년 전 대비해서 컨테이너 선의 캐파가 8.6%나 증가를 하고 있고 물량이 그걸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운임은 지속적인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PAK 피부임상 연구센터 자료입니다. 송현종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PNK 피부임상 연구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명에서 아실 수 있듯이 이제 피부에 적용되는 제품에 대해서 안정성 및 기능성 검증 시험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2000년 7월에 이제 화장품법과 기능성 화장품 심사 규정 제정으로 이제 관련 산업이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PNK 피부임상 연구센터 1분기 실적은 매출액 65억 원, 영업이익 19억 원으로 이제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K-뷰티 확산에 따라서 화장품 임상 부문이 성장을 하였고,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나 뷰티 디바이스 등으로 사업 영역이 확장되면서 영업 레버리지까지 같이 동반되는 구간입니다. 체크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K-뷰티 확산에 따라서 인디 브랜드 중심으로 신제품 출시가 가속화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수주잔고 레벨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화장품 수출 관련해서 미국이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을 발효하면서 이제 화장품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FDA의 시험 기준 가이드라인을 충족하기 위한 임상시험 및 컨설팅의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미국 주식 순서이고요. 아이렌 자료입니다. 유중호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기업 분석 담당 유중호입니다. 아이렌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채굴 해서 현금화해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기업인데요. 일단 견조한 비트코인 채굴 사업에 기반해서 성장이 기대되는 AI 인프라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매출 성장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매출 성장성을 반영한 기업 가치는 동종 기업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일단은 최근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이랑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 매출액은 소폭 하회했으나 주당 순이익은 16.7% 상회했는데요. 일단 비툴코인 최근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했고 AI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은 36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분기 비트코인 채굴량은 1,500개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을 채굴한 역량을 볼 수 있는 운영 해시레이트가 개선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일단 가이던스를 보면은 비트코인 채굴 역량은 단기적으로 소폭 확대를 이뤄나갈 것으로 언급했는데 무엇보다 수행식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좀 발전을 이룰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AI 서비스를 더욱더 집중적으로 늘릴 전략이고요. 이에 따라서 호라이즌 1 데이터 센터나 스윗워터 1 데이터 센터 이런 데이터 센터를 집중적으로 계속 늘릴 전략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